회사 플레이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AJP 출범식 이 뜻깊은 자리에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존경하는 곽영길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곽영길 회장님께서는 사실 예전부터 언어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경제와 아주 뉴스를 발간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글로벌 독자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독자들이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경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언어와 미디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로 미디어는 사람들의 소통을 도와주고 있고요. 이 언어는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언어의 장벽 속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다 알고 계시죠? 이 그림은 회원 신용복 선생의 미인도라는 그림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민속화입니다. 혹시 이 그림 옆에 있는 시를 읽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 속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민속화를 보면은 저렇게 그림 옆에 항상 시를 써두었습니다. 하지만 초소로 써여 있기도 하고 저 한자 자체가 옛날 한자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저 한자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호텔을 가시면 이런 언어의 장벽에서 고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면도기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호텔방에 있는 전화기로 리셉션과 통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리셉션과 통화해서 면도기를 갖다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시 옷을 입고 리셉션으로 내려가서 손짓발짓을 해가면서 면도기를 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현재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저희는 이렇게 언어의 장벽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언어의 장벽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책은 성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성경 속에 언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고 그 바벨탑을 만드는 것을 본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도전한다는 생각을 하자 언어를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언어의 장벽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을 갔다 왔습니다. 그 뉴욕의 DMV라는 차량국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요. 뉴욕에 가도 여러분들이 뉴욕에 있는 이런 행정당국에 가면은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언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 언어를 통역해주는 사람이 직접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행정국에는 한 40명이 넘는 통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나온 이래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언어 장벽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무나 많은 일이 생기겠죠. 지금 이 자리에도 다양한 언어를 하시는 대사님들, 또 각국의 귀빈분들이 와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지금 동시 통역 기술을 사용해서 제가 하는 발표를 그분들의 언어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저희가 누군가를 채용을 할 때 이제 더 이상 언어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할 거고요. 너무나 빠르게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대비해야 되고요. 바로 2025년 내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올해 아부다비에서 큰 행사에 동시통역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영어로 발표하는 것을 아랍어로 통역해달라는 것을 저에게 부탁했는데요. 동시통역이 지원된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발표해 주시는 분들께서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모국어로 얘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데 가장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면 서로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2000년에 나온 되게 유명한 스타트rek이라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그 미국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장치가 나옵니다. 이 장치의 이름은 Universal Translator라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지구인들이 외계인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2000년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에 나온 이 장비가 왜 이렇게 현실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년 동안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통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시 해결해야 되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약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언어들은 대부분 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언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형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어야 이 앞에 있는 청중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없을 때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귀빈들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형태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상당히 헷갈려합니다. 두 번째는 고유 명사의 난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번역기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 자주 쓰는 번역기가 있을 텐데요. 영어를 세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How can I go to 동대문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대문은 한국어로 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해당 고유명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해결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오늘 AJP 출범식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출범식을 통해서 또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이고 그런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에 학습됨으로써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언어 장벽이 무너지는 시대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플에서 애플 비전 프로라는 것을 출시했는데요. 이 애플 비전 프로는 눈에 쓰면은 사람 옆에 자막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역을 해줍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솔루션이고요. 실제로 그 장비를 쓰면은 상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미인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아까 한자어가 없어지고 한글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이 기술은 상당히 많은 공간에서 쓰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고어까지 전부 다 번역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현대어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멋진 시가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술 한번 보실까요? Okay, my name is Josh. It's nice to meet 자, you. 이게 이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be here. I work on the Spring team as a Spring developer advocate, a Kotlin Google developer expert, and a Java champion. I have 여기서 언어를 바꾸면요. 見るは使っていますか? 見るいない?
私もそうです。上にですね、調理のウェブサイト、誰かやってますか？いない？よかった。ちょっと恥ずかしいですね。実は私, xấu hổ một chút, tôi cũng là 자, 베트남어를 바꿔왔습니다. hãy tham gia cùng tôi, được chứ? đây là nơi tốt nhất. 자,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클론을 해서 복제를 해서 실제로 통역을 해서 전달해주는 기술도 현재 이미 나와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에서 연사가 어떤 언어를 발표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꽂으시면 여러분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발표, 연사자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역시 가능하려면 끊임없는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반드시 자사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 또 어떻게 정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정확해지면은 사람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정확해지면 사람 통역가는 앞으로 할 일이 없어지는 건가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정확해지면은 우리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지는 것인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타트랙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hloe Shannon wants to know, how do we talk to aliens? I think I'll give that one to my communications officer, Ensign Hoshi Safra. Well, Chloe, that's a very good question. We use a device called Universal Translator. It's like an alien dictionary with hundreds of languages programmed into it. And it can learn new languages very quickly, but it doesn't always work. And when that happens, it's up to me to try to translate. I'm sure I would have to tell you, it can be really hard sometimes. One wrong word can mean the difference between saying, take my hand or take my life. So far, I've managed to do pretty well. Thanks, Hoshi. 예, 지금 보여드린 영상에 사실 답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기계가 있어도 기계는 잘못된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잘못된 번역을 하면은 뒤에서 사람이 그것을 일일이 고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인공지능은 정확해질 수가 없습니다. 100% 정확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을 건데요. 사용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정확하지 않는 정답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에 있어서 당연히 사람 통역가가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수치로 본다면 사람 통역가가 약 98% 정도의 정확률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 통역 기술은 약 90에서 95%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이 더 정확하냐, 기계가 더 정확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이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를 다시 인공지능에 학습시킴으로써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AJP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